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한 20만 원 돈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상충하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6천만 원을 2호점, 3호점 늘려가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좀 덜하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데는 1번 집이 마음의 편안함도 생길 건데 야, 그 뭐 20만 원 그 뭐가 의미냐? 그것도 인정은 하는데 한 달 우리가 받는 게 아닌 건데 꾸준히 받는 건데 그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활용도를 생각해 보니까 한 6천만 원을 내가 확보한 개념이랑 같구나. 월 20만 원과 6천만 원의 대출이 결국에 같은 거구나라고. 그럼 6천만 원을 내가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영상 이제 보시는 분들은 20만 원이 20만 원 해가지고 뭐 하냐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20만 원을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금 이자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3천만 원에 4.5%면은 11만 원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20만 원이면 6천만 원이 거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6천만 원을 꽁으로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2개씩 만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개수를 계속 늘리는데 좀 더 빠르게 이제 회전율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도 정리를 좀 해보면 선생님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한 20만 원 돈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상충하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6천만 원을 2호점, 3호점 늘려가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좀 덜하다. 네,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데는 1번 집이 마음의 편안함도 생길 건데 야, 그 뭐 20만 원 그 뭐가 의미냐? 그것도 인정은 하는데 한 달 우리가 받는 게 아닌 건데 꾸준히 받는 건데 그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활용도를 생각해 보니까 한 6천만 원을 내가 확보한 개념이랑 같구나. 월 20만 원과 6천만 원의 대출이 결국에 같은 거구나라고. 그럼 6천만 원을 내가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굉장히 계산이 표정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네. 뭔가 약간 걸어다니는 계산기 느낌이 좀 나요. 이게 이제 진짜 농담이 아니라 돈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럼 부자들이 다 말하잖아요. 돈을 쉬게 하지 말라. 맞아. 돈을 쉬게 하지 말라. 진짜 20만 원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월급이 300만 원이면 한 8억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윳돈이 300만 원이 없잖아요. 왜냐면 한 달에 벌면은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니까 아이가 태어날 이제 병원비라든지 뭐 다른 아기 용품이라든지 써야 될 때도 많고 생활비에서는 그 돈을 함부로 빼기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살아야 돼. 생활은 해야 되니까. 지금의 내 생활은 유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그거를 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아끼고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끼고 참아낸다 인내한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보다 투자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내가 삶이 여유로워지고 싶어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내가 라떼 먹어야 되나 바닐라 라떼 먹어야 되나 이거 300원 더 비싸니까 그 고민을 좀 덜하기 위함 어쩌면 이 물질적인 풍요의 혜택도 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300만 원을 투자에 예를 들어 다 쓴다 뭐 말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내 삶의 질은 굉장히 바닥을 기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실패를 많이 보신 분들이 좀 많죠.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근데 저희들은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죠. 그런 물건도 봤어요.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나왔었는데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인데 경매가 물건 나왔는데 거기에 대출이 20몇 억인가 그 당시에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물건을. 그 당시에 그 아파트 시세는 이제 30억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니까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결국에는 그 20몇 억의 대출금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게 경매로 나온 게 아닌가. 무리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투자를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 삶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거의 도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게. 도파민이 차요, 진짜. 내가 이걸 해가지고 1억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으면은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잘못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무언가를 자기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엄청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축제 당일보다 축제 전이 더 즐겁자. 그 준비를 하는 기간에 도파민에 착각을 해서 엄청난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할 때도 본인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무리하게 계획을 막 해요.
계획을 막 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내 계획대로 해서 준비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주식. 저도 주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주식을 하진 않아요. 도파민이 어떻게 취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도파민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뭔가 계획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면은 한번 물러나서 돈 계산을 다시 해보세요. 이게 맞는 건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게 했다가 제가 한번 날려 먹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을 날려 먹었죠. 그게 만약에 제가 좀 더 조심성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이제 선생님 찾아가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정리를 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를 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가 철저히 됐으면은 그 보증금을 날려먹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가끔 선생님 같은 사례를 경험하고 오시는 분들도 만나긴 했는데 삶을 실수의 연속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보다 낙찰을 많이 받고 더 예전부터 했다고 저는 실수가 없을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실수는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노력할 건데 실수는 우리 삶에 언제나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미납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긴 하지만 내 안에서는 수업료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맞아요. 분명히 들어요. 계략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전입과 확정일자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히 뼈에 새길 만큼 이해하게 될 수 있는 수업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슴 아프지만 또 내 돈 아니라고 막 얘기한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일찍 작가님에게 강의를 들었으면 안 했겠죠. 안 했을 겁니다. 아예 그 뭐 저를 만나던 아니면 뭐 다른 수업을 들었던 혹시라도 방어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보증금 1, 2천 정도가 될까요? 네, 정확히 1,300만 원 날려 먹었습니다. 1,300만 원 날려 먹었어요. 그 1,300만 원의 크기가 정말 큰 돈은 맞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그게 1억이 되고 10억이 되지 않은 게 그 1,300만 원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지 뭐.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는데 뭐. 가슴이 아프죠. 솔직히 가슴이 아프죠. 아프지 맞아. 그게 저 가슴 아픈 것보다